안녕하십니까. 경건 생활 지도 22강 팀 프로젝트 성공 전략, 협업과 갈등 해결에 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생활하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 바로 팀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천국을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학습 목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협력의 원리를 이해하고 팀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갈등 해결 전략을 활용하여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번 강의를 통한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대학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러한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대학에 와서도 이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답을 생각해 보신 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팀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제를 나누어 하기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 팀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실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협력, 그리고 의사소통,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을 연습하는 아주 중요한 학습 과정입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협력 학습은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리더십, 그리고 협업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하며 또 실제 사회와 직업 상황을 준비하게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대학교 협회는 대학생의 진로 준비 역량으로 이제 의사소통이라든가 비판적 사고, 그리고 리더십, 전문성, 팀워크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팀 프로젝트가 단순한 어떠한 수업 과제가 아니라 졸업 이후 사회생활과 직업 세계를 준비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사역을 준비한다면 팀 프로젝트는 너무나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서라든가 선교 활동, 예배 준비, 봉사와 돌봄 같은 이러한 사역은 팀을 이루어서 협력하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경험하는 팀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참 팀 프로젝트, 팀워크를 참 많이 주는 교수 중에 한 명일 텐데요. 왜냐하면은 저의 강의하는 데 있어서의 목표가 이제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자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학생들이 이 배운 것을 현장에 가서 잘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사역이라든가 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목표이고요. 또 세 번째 목표는 서로 친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 때 만난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학교에서 만난 같이 사역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이 동역자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동역자이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고 서로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 것, 함께 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 과제를 참 많이 주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되게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또 일을 안 하는 팀원 때문에 힘들다던가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경험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협력의 원리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때 시기는 여러 도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력의 원리를 살펴볼 건데요. 협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의존하며 배우고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를 협동학습, cooperative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존슨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 5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 상호 의존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함께 성공하거나 함께 실패한다라는 의식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나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팀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청소년 사역 프로젝트 기획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생은 자료 조사를 맡았고 다른 학생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또 다른 학생은 이제 발표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자료 조사를 맡은 학생의 준비를 늦게 하면 프로그램 구성도 지연되고 발표 준비도 어려워지게 되겠죠. 반대로 자료 조사가 잘 이루어지면 전체 프로젝트의 완성도 자체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팀은 서로 연결된 구조이고 한 사람의 참여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상호 의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개별 책무성입니다. 팀 프로젝트는 함께하는 일이지만 또한 각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러한 태도는 팀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로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은 발표를 맡은 학생이 자료가 오면 그때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미루게 되면은 결국 발표의 질이 떨어지게 될 거고 팀 전체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때 팀은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건강한 팀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식과 동시에 나는 내 역할을 책임진다라는 태도가 함께 있을 때에 건강한 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촉진적 상호작용입니다. 좋은 팀은 단순히 역할을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고 돕고 격려하며 함께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자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말하면은 자료 조사 담당자는 그 내용을 더 쉽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팀원끼리 이 부분 정말 잘 정리했다라는 피드백을 주는 것은 팀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잘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기술입니다. 협력은 성격이 아니라 훈련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 기술 부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이 아닌 제안의 형태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제 아랑 어가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같은 이야기더라도 비판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제안을 위한 대화의 형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작은 기술들이 팀의 분위기와 결과를 아주 크게 바꾸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의 성공은 지식보다 관계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러한 팀 프로젝트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한 사회적인 접촉이 많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러한 부분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대학 생활은 어떠한 좋은 결과물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서로 발전해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 표현을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이 팀 프로젝트를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집단 과정입니다. 팀은 중간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방향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중간에 우리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역할 분담이 되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혹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는 팀은 점점 더 발전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점검 없이 진행하면 문제는 쌓이다가 마지막에 아주 한 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팀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점검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협력의 원리 5가지, 긍정적 상호 의존, 그리고 개별 책무성, 그리고 촉진적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 기술과 집단 과정, 이것이 바로 협력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협력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나타납니다. 제가 나눴던 전도서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협력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관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공동체를 한 몸에 비유합니다. 각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과 손과 발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함께 할 때 하나의 몸이 완성되는 것처럼 팀 프로젝트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협력은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대학에서의 팀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힘을 길러내고 장차 사회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맡겨질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들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경험하실 때에 그 시간들을 과제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바라보시고 그 팀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협력이 주는 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팀 프로젝트에 있어서 갈등은 실패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일하는 속도가 다르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와 기대의 차이는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학적으로도 갈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해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부딪힐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왜 갈등이 생기는가?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은 주로 이 세 가지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역할이 되게 명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 같이 하자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나누지 않으면 누군가는 많이 하고 누군가는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하지? 라는 불만이 생기면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기대의 수준이 서로 다를 때 생깁니다. 한 팀원은 적당히 제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팀원은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조율되지 않으면 왜 그렇게 대충 했어? 아니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갈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사소통이 부족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팀원이 늦어지는 상황이 있었지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다른 팀원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그 지연된 그 자체보다도 공유되어지지 않은 정보에서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셨을 때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을 겪었다면은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갈등을 겪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갈등을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팀 프로젝트에서 생기는 갈등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때 또 그게 부딪혀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서로 기대하는 이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를 때에 그것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의사소통의 부재인데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하게 같이 생각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다시 그 생각을 확인받고 일을 진행해야 갈등을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음 이 세 가지를 다시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역할 분담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분담하고 또 일정 계획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때 제출이니까 아니면 이때 발표니까 언제까지 몇 가지의 옵션을 둬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공유하고 소통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두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별 활동을 할 때 각 조별로 카톡방을 만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방안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떠한 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그런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갈등을 줄이는 데 있어서 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준비 단계에서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다면은 갈등을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왜 항상 일을 안 해? 라는 표현 방식은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어서 방어적인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부분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 표현은 문제에 사람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Getting to Yes라는 책에서도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람은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말하라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표현은 갈등을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항상 늦어. 이 표현은 상대를 일반화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공유하기로 했던 자료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 언제 가능할까? 이러한 표현은 사실 자체를 기반으로 하면서 해결 방향을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비난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결 중심으로 접근하라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많은 사람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먼저 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 전날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책임을 따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지금 역할을 어떻게 다시 나누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등 해결은 과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해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또 팀의 목표를 우선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문제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팀은요, 사실 갈등이 없는 팀이 아니라 갈등을 잘 다루는 팀입니다.
갈등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잘 활용하면 팀을 성장시키는 기회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세워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과제를 완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협력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을 나누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또 갈등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팀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다양한 경험 중에 팀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일하는 힘을 기르고 장차 사회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맡겨질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들이 여러분을 더 좋은 동역자로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나아가며 있어서 정말 많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로 그 상황 가운데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팀 워크를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협력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